자, 안녕하십니까. DTV 칼럼 김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요즘 윤석열이 탄핵됐고 직무정지가 됐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 오로지 대통령만이 임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추미의 말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6명이서 심리와 선고를 해야 되는데, 오늘 헌재 준비기일이 있었죠.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골치 아프게 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지금 소환을 불응하고 있고, 이재명도 자기 재판에 관련해서 지연작전을 벌이고 있고, 자, 이런 형국이죠. 국힘당은 빨리 봉합이 되는 것 같고, 한동훈의 반란, 어떻게 보면 국힘당 입장에서는 반란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동훈은 잘했다. 한동훈은 잘했다. 근데 국힘당 입장에서는 반란으로 보고 있고, 근데 봉합이 좀 빨리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되는 형국에서 과연 이제 관심은, 일단 윤석열은 직무정지가 돼 있는 상태라 탄핵 심판이야 현재 할 일이고, 이젠 이재명에게 관심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재명이 지금 상당히 낮은 자세로 지금 하고 있죠. 제가 전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이제 안정을 찾기 위해서 본인이 낮은 자세로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 좀 이중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재명의 이중적인 모습. 본인이 이제 재판, 이게 이제 송달을 2번이나 했는데 주소지 불분명으로 송달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공시송달로 했죠. 공시송달이라는 게 주거지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재판에 지연의 꼼수를 부릴 때 법원에서 결정을 해서 인터넷에 공지하는, 이준의 재판을 이루게 하는, 이게 이제 공시송달제인데, 이거를 오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말일, 올 연말 정도에는 첫 준비기일이 열리지 않을까, 선거법 재판에서는. 그리고 유증교사 재판도 2심 항소심도 형사 3부에 배당이 됐죠. 그 재판부가 부정행위 전담이라고 그래요. 부정행위 전담이라고 그러는데, 부패 전담 재판부라고 그러는데, 이력이 다양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유죄 내린 것도 있고 무죄 내린 것도 있고, 이슈가 된 사건들은 여러 사건을 맡았는데 조금 중립적인 것 같더라고요. 재판부의 이력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과 유증교사 재판이 2심이 곧 이제 열리게 될 건데,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말고는 대안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민주당과 이재명은 같이 폭망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같이 살아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치광이 대통령 끌어내린다고 해서 범죄자를 대통령을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자,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 1위가 우원식이 됐어요. 50 몇 프로 됐는데 이재명이 45%. 참, 이재명도 이런 거 보면 이제 언론에서 특히나 이제 보수 쪽 언론에서 민주진영을 갈라치기려고 지금 이재명의 대항마를 하나씩 들어 올리고 있죠.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우원식인데, 우원식 같은 경우도 신뢰받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본인의 부인이 치맛바람으로 국회의장이 된 사람인데, 우원식이 그렇잖아요. 갑자기 추미애에서 우원식으로 선회를 했잖아요. 이재명도 그렇고. 알고 봤더니 시기상으로 김혜경의 법과 관련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우원식의 와이프죠. 부인인 신경애 씨가 위증을 했다라는, 그건 정확한 팩트입니다. 박정호 판사가 신경애 씨의 현금으로 계산했다, 이거는 n분의 1로 현금으로 계산했다, 내 거는 내가 현금으로 계산했다라는 증언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식당의 포스기를
증거품으로 제시를 해버렸죠. 결국은 그 포스기에는 현금으로 계산한 게 없다. 그 시간대에. 이렇게 나와버려가지고 유증이 확실해졌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기 부인의 치맛바람으로 국회의장이 된 사람이 어떻게 신뢰받는 정치인이 될 수가 있을까? 자, 이런 것도 조금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부인 단속도 못하고 국회의장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부인을 유증해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자, 이런 게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참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재명과 윤석열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정치권은 완전히 어디 시장 도떼기 시장 돼버린 것 같아요. 이재명과 윤석열이 나타나면서. 일단 윤석열은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된 상태니까 이제 남은 건 이재명인데, 이재명이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서 지연도 하고 재판도 지연하고 막 그러던데, 언젠가는 재판은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슈까지는 아닌데 논란이 됐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소추권. 이 소추권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자, 민주당 쪽 패널들은 대통령이 되면, 당선이 되면 소추권은 뭐 기존에 있는 재판이나 다 정지된다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보수 쪽 패널은 무슨 소리냐. 소추의 소는 기소다. 추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 뿐이지 재판을 멈추는 건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던, 예전에 이제 한동훈이가 헌법을 가지고 소추권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한번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죠. 이게 이제 이재명한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운 좋게 민주당의 당대표,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대권 후보니까 조기 대선 치러졌을 때 뭐 확정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은 대선에 출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기 대선 전까지는 2심이 확정이 되거든요. 어떻게도 확정됩니다. 6개월이니까. 지금 현재가 윤석열이가 질질 끌어서 지연작전에서 뭐 변호사 대고 뭐 증거 대고 증인 대고 하면 6개월 가요. 그 6개월 안에 유증계사든 선거법이든 유무죄는 확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확정받은 상태에서 대법원 상고심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대선 출마를 해요. 자, 대권 됐어요. 대통령 됐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땅땅땅 해보면 바로 대통령 내려와야 돼요. 그게 소추권에 영향이 없다. 이 소추권의 소는 기소다. 이게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소추권의 소는 기소다. 더 이상의 형사 추가 기소는 없다. 그게 형사 소추권이 없다라는 의미다. 라는 게 대부분의 법조인들의 판단입니다. 대부분의 법조인들 판단. 그러면 이재명은 기존 대통령 되기 전에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재판을 멈출 것이냐 아니면 진행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는 3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있는 정부가 완전히 입법부에 장악을 당했죠. 탄핵 때문에.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까 이재명도 뭐 민주당 쪽에서도 한덕수 탄핵 안 시킨다. 국정 원활하게 돌려야 될 거 아니냐. 무리가 있다. 안 시킨다 했다가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이죠.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시는 탄핵할 수도 있다. 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식물정부란 뜻이에요. 이재명이 마음대로 입법 권력으로 행정부를 장악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3권 분립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한 내각제예요. 내각제. 모든 국회,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국정 운영을 국회에서 알아서 하는 완전한 내각제로 지금 탈바꿈 돼버린 거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됨으로써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거는 극히 일부잖아요. 물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업무는 할 수는 있습니다. 이재명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제2요구권 이것도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2요구권이 있습니다. 예. 거부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버리면, 야, 너 우리가 발의한 법안 빠꾸시키면 너 탄핵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으름장 놓고 있는 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정당인가?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재명의 발상이죠. 자, 요즘 유튜브를 보면 쇼츠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재명의 과거에 했던 폐악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민주당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의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죠. 향수를 자극시키는 거죠. 민주진영에 있는 지지자들을, 민주당의 지지자들을 향수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지지자들에게. 노무현의 향수. 그러면서 지지세를 결집시키는 걸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의 과거 폐악질들, 성남시장 시절에 어린이 벼룩시장의 행사에 참가했던 이재명이가 대장동 원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같이 멱살 잡고 싸우는 영상들, 그리고 자기 형하고 욕설로 통화하는 영상들, 이런 영상들이 지금 재조명되고 있어요. 나라가 엄청 시끄러워졌어요. 더. 자, 물론 윤석열이가 비상계엄해가지고 실탄까지 지금 나왔다, 뭐 저격수도 배치했다, 저격총도 등장했다,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고 있던데, 실탄 9,000발 뭐 하면서 윤석열이가 잘못한 건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미치광이 대통령을 끌어내렸다고 해서 범죄자를 대통령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 거죠.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자기의 사법 리스크랄지 자기에 대한 의혹을 어떻게 해명했어요? 모든 걸 다 거짓으로 해명했습니다. 모든 걸 다 거짓으로. 자기 형수 욕설 왜 했어요? 아니, 우리 형이 엄마를 찔러 죽인다는데 그럼 내가 참겠냐?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유동규 폭로에 의하면 이재명의 친동생 이재문이가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폐악질을 했는데, 그거를 시간타임을 교묘하게 믹서를 해가지고 이재선이가 자기 엄마한테 그랬다는 것처럼 선동을 해버렸죠. 그게 첫 번째 해명이었고, 두 번째 해경군 김씨 보세요. 해경군 김씨도 자기가 죽어도 안 했다는데 결국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경기도지사 사무실로 나왔습니다. 관사. IP 추적해본 결과 IP 주소가 경기도지사의 관사예요. 자기 마누라 아이디로, 김혜경 아이디로 자기가 그렇게 댓글을, 표륜적인 댓글을 썼던 거예요. 그게 들통나자 이 사람 난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자, 대북송금에서 보고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니까 클릭은 했는데 보진 않았다.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 골프 왜 쳤냐게, 골프는 쳤는데 그날이 아니다, 사진이 조작됐다, 모든 게 다 들통났잖아요. 거짓말이. 자, 이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짓말로 자기의 리스크를 합리화를 시켰던 건데, 이런 사람을 대통령 시킬 수가 있겠느냐가 진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정치인의 우원식한테도 밀린 거예요. 이재명이가. 이게 지금 이재명의 가장 현실이라는 거죠. 닥친 현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입법 권력으로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연성 쿠데타라고 봐요. 자, 연성 쿠데타는 이런 의미인데요. 한번 봐보세요. 자, 군사력을 포함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쿠데타, 주로 헌법, 법률상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사법권을 남용하여 누명을 씌우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자, 지우마 호세프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다 시우바, 참 이름도 길다, 브라질 대통령에게 이루어진 정치 공작에 이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집권이 대표적인 연성 쿠데타로 언급된다. 자, 연성 쿠데타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잘 생소하실 건데, 이거는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윤석열이가 연성 쿠데타를 했다고 하고, 윤석열 쪽에서는 이재명이 연성 쿠데타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재명 쪽이 연성 쿠데타를 했다고 저는 봐요. 헌법이나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서 사법권을 남용하여 보세요. 사법권을 남용하여 누명을 씌우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자, 사법권, 헌법 법률상의 허점을 이용해서 사법권을 남용해서 누명을 씌우는 식. 자, 지금까지 이재명이가 탄핵을 22번 했습니다. 검사들, 행정강요들, 국무위원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22번의 탄핵을 했는데 그게 다 헌법과 법률상의 허점을 노린 겁니다. 누명 씌우기식이었죠. 그러면서
이 윤 정부에 대한 흠집을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윤 정부가 잘못한 건 있어요. 많아요. 하지만 검사들이나 자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계속해서 탄핵을 하기 시작하면서 누명을 씌우기 시작했죠. 이 직무를 정지시켜버리고. 이런 게 바로 연성 쿠데타의 시작입니다. 결국은 그 쿠데타가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어졌고, 물론 대통령 탄핵은 비상계엄 때문에 이루어졌지만, 그 전부터 대통령의 가족 김건희랄지, 김건희를 수사했던 검사들, 모든 사람들을 탄핵하고, 김건희를 특검법 올리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죠.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까지,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냈고, 지금 현재로서는 입법 권력도 어떻게 보면 사법 권력입니다. 입법 권력 자체가 사법 권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만 입법 권력이, 사법 권력이 아니에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 입법 권력.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한다라는 이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자신들의 행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한덕수 총리에게, 권한대행에게 제2요구권 하면은 탄핵시켜버릴 거야? 요구를 달았잖아요, 조건을. 탄핵 안 시킨다는 조건을. 자, 그게 뭐겠어요? 야, 우리가 마음대로 만든 법안 너는 그냥 거부권 하지 마. 그냥 통과시켜줘. 이거는 바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장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성 쿠데타입니다. 근데 이게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이거는 시간이 가면 결과는 나올 겁니다. 저는 실패할 확률이 더 크다고 봐요. 지금 윤석열이가 헌재에서 변호사 선임의 난항을 겪고는 있지만 자신이 변론하는 이 논리가 그렇게 불합리하지는 않아요. 제가 봐서는 윤석열이가 변호하는 논리가, 자기 변호하는 논리가, 자, 거기에다가 계속 지연작전을 하면 6개월이 훨씬 넘어갈 건데, 조기 대선을 치르려면 이재명은 적어도 3월에는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3월달 2심 확정되기 전까지 한 달 연장해서 4월 5월까지는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상태로 봐서는 6월이나 7월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재명은 벌써 2심이 유죄가 확정이 되든 무죄가 나오든 결정이 날 거란 말이에요. 자, 이재명이가 자신이 있다면 나는 무죄다라고 국민들에게 선동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조작했고 모든 게 나는 무죄고 나는 정치 탄압받고 있다고 선동하고 있는데 재판을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송달을 왜 안 받겠어요? 변호사를 왜 선임 안 하겠어요? 자, 변호사는 선임을 해놨는데 법원에서 송달을 했는데 주소 불명 나오면 변호사한테 줘요. 그래도 선임을 안 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까? 변호사를 선임을 해놓으면 법원에서는 그 피의자 주소지 안 보내요. 바로 변호사 주지. 그리고 이재명 쪽에서 이사를 해서 못 받았다라고 해명을 했던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주소지가 옮겨졌으면요, 바로 법원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꼼수를 부려가면서 재판을 지연하고 있지만 윤석열이가 좀 더 시간을 많이 벌어줄 것이다. 헌재에서. 그러면 보수 쪽에 있는 유력한 대권 후보들이 준비할 시간을 갖게 돼요. 윤석열은 그걸 노리고 헌재 탄핵을 내가 받겠다 그런 거예요. 보수 쪽에 있는 유력 대권 주자들이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윤석열은 그것 때문에 자의적으로 사퇴를 안 한 겁니다. 이재명한테는 대권 줄 수가 없으니까 권력을 나눠줄 수 없잖아요. 범죄자한테 어떻게 권력을 줍니까? 도둑놈한테 국가는 어떻게 맡깁니까? 세금 도둑놈한테. 남들은 그렇습니다. 1억 아무것도 아닌데 뺄 거 다 빼고 1억이에요. 경기도 법카. 그러면 세금 도둑한테 누가 대통령을 맡길 것이면 나라 국가를 맡길 것입니까? 지금 이재명이는 연성 쿠데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연성 쿠데타 하고 있다고 봐요. 국힘당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자체가 지금 입법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헌법과 법률상의 허점을 노려서 누명을 씌우고 있어요. 검사들이 자기 사건 수사하는 검사들이 문제가 있어요. 직권남용이래요. 그러니까 탄핵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직무정지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정자동 힐튼호텔, 그 다음에 쪼개기 후원, 자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은 헌재가 결과 나오고 9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돼버리면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중단이 돼요. 아예 폐기가 돼요. 폐기가. 그걸 노리는 게 이재명이에요. 자 이제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묻지마식 지지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이재명이가 뒤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근데 이런 사람을 대통령 뽑아서 나중에 또 후회할 겁니까? 대통령 뽑았는데 선거법에서 2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원심하고 똑같이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자 대통령이 됐어요? 대부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대부분에서 5년 동안 어떻게 지켜봐요? 국민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대부분에서 땅땅땅 유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직 내려와야 돼요. 올라간 지 한 달 만에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 윤석열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나라를 또 만들 겁니까? 불안 요소가 있는 사람은 아예 제거해주는 게 낫습니다. 차기에 물론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없다, 대안이 없다, 이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불안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사람을 민주당의 대표로 대통령으로 뽑아줄 수는 없죠. 불안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데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자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대법원만 남았다고 해서 무죄는 아니잖아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조국같이 조국어제 징역 같잖아요. 유죄 확정 때려보면 이재명도 내려와야 돼요. 대통령에서. 그 자리에 물러나야 돼요. 그럼 또 권한대행 가야 되고 또 대선 또 치릅니까? 대통령 된 지 한두 달 만에 직무정지 돼버리고 또 대선 또 치러야 돼요? 그 탄핵감이잖아요. 그게. 그런 나라는 만들지 맙시다. 솔직히. 예. 이재명밖에 없다. 뭐 이것도 다 이해는 갑니다. 대안 세력이 없다. 이해는 가요. 하지만 불안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서 또다시 윤석열처럼 윤정부가 운영했던 나라처럼 혼란의 나라를 또 만들 것입니까? 국민들이 정말 상식적이라면 이재명은 대통령을 안 시키겠죠. 정말 상식적인 국민들이라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헌재에는 빨리 결정 내라고 자기 재판을 지연시키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이재명인데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시켜놓으면 앞에서는 대통령 되기까지는 국민들을 위한다라는 말하고 뒤에서는 예전에 성남시장 때 같이 400표밖에 안 된다. 대장동 토주 환수 방식 있잖아요. 유동규 폭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야 400표밖에 안 된다. 국민을 하나의 표로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이며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나아지겠습니까? 불안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대통령을 시키면 안 돼요. 또다시 혼란 정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후세들에게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자와 우가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나라를 물려줄 겁니까? 도둑놈들이 판치는 나라 만들어줄 겁니까? 자 개정 발의안이 뭐 있어요? 셀프 사면 선거법 있죠? 허위사실 공표는 행위로 들어간답니다. 그 행위를 빼버리자. 처벌 대상에서 빼자. 그거는 자유의사고 뭐 이렇게 과정 중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행위를 빼버리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는 거짓말장애들의 천국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돈봉투 사건 있죠. 공소시효가 5년인데 야 이거 공소시효 너무 길다. 6개월로 자르자.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돈 봉투 돌려가면서 당대표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 때 돈 봉투 돌려가면서요. 6개월만 버티면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거예요. 6개월 안에 고발만 안 당하면. 자, 그런 나라 만들 겁니까? 또 하나 뭐 있어요? 제3자 뇌물법이잖아요. 이 제3자 뇌물죄는 이재명이가 성남FC나 그 대북송금 같은 경우죠. 자, 성남FC가 뭐예요? 두산이나 이런 거 차병원이나 이런 굴지의 네이버나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분당 일산에 사옥을 옮길 수 있게 용도 변경을 해준, 종상향을 시켜준 그런 대가로 성남FC에 140억가량을 받아요. 후원을. 그 4개 업체에게. 이게 제3자 뇌물죄예요. 근데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했을 때는 그거 없애주자. 그게 개정 발의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그럼? 이재명에게 다 관련이 돼 있잖아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뭐예요? 백현동 관련, 김문기 씨 관련. 그 다음 돈봉투 사건 뭐예요? 자기 측근들, 전용기랄지, 백혜련이랄지, 이런 애들이 지금 6명 현역 의원이 엮여 있습니다. 아직 검찰 조사도 안 받았어요, 애들은. 나머지 애들은 구속되고 송영길이 9년, 구형받고 그랬는데, 애들은 조사도 안 받았어요, 아직. 그네들 셀프 사면시켜주는 거예요. 6개월로 공소시효 줄여버리면. 자,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빼버리자 그러면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서 면소 판결 받습니다. 제3자 뇌물죄 이거 공무원에게 빼주자. 그러면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대북송금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혐의 없음 나와요. 이럴 꼴을 보실 겁니까? 민주당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자기 당대표 한번 살려보자고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당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정당이라고 하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이 어디가 있고 정체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에게 보이는 정체성이 어디가 있고 정통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이재명의 민주당에 지금 정체성이 있습니까? 정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얘네들한테는 정체성이란 것도 없고 민주당의 정체성, 민주당의 정통성도 없어요. 그냥 유튜버 출연해서 샬라샬라 관종짓거리 하고 표 한번 구걸하기 위해서 없는 말도 지어내가면서 이재명에게 아부하고 이재명 코딱지나 파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피로써 지켜왔던 민주당의 정통성이 어디가 있고 정체성이란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저지른 사법 리스크가 모든 게 다 검찰의 조작이고 정치 탄압이라고 합리화시켜버리는 이런 심보가 고약한 당대표가 어디 있었습니까? 국민들을 오히려 선동하고 있고 연성 쿠데타를 지금 거의 성공 단계에 이뤘잖아요. 사법 권력으로 행정부를 입법부가 그냥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한덕수 으름장 나가지고 너 탄핵시켜버릴 거야? 거부권 하지마. 이런 정당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져야 될 이재명 당입니다. 없어져야 될 이재명 당. 이런 사람들은 없어져야지 윤석열과 같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살아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TV 칼럼의 김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